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9월달 새롭게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또 9월 2일이죠. 힘차게 또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월요일입니다. 또 좋은 하루로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9월달에는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추석도 있고요. 그렇죠? 또 제가 쓴 책이죠. 리플 빅뱅이 한 9월 중순쯤에는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출간을 또 앞두고 있고 9월 28일 날에는 또 제 6번째 컨퍼런스 행사가 있는데 한 20자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보내다 보면은 9월달도 굉장히 또 빨리 가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미국의 대선까지 또 금방 오는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반감기의 슈퍼사이클을 정말로 만끽하는 때 올해 4분기를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다림의 연속,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는 장세가 꾸준하게 좀 흘러주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기도 하고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떠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그리고 에이플 회원님들께서는 꾸준하게 오히려 기회로 삼으면서 수량에 집중하자,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죠.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제 산업 혁신을 주도할 것이다.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이런 결과값이 도출이 됐는데 저 또한 너무나 동감이 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 가지 산업에 아마 탑재가 되고 융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코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결제 산업, 금융과 굉장히 좀 연관성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역시 저 또한 가지고 있고요. 이는 과거에 게리 겐슬러가 MIT의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로 있을 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블록체인 기술, 금융에 대한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사 한 장짜리를 놓고서 가장 연관성이 있는 코인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XRP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 일환으로 KPMG 잘 알고 계시죠? 이 삼정회계법인에서도 이 가상자산이, 이 블록체인이 금융 생태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또한 있었고요. 사실 과거부터 이 KPMG뿐만 아니라 언스텐영, EY 한영, 딜로이트 그리고 PwC까지 조금씩 암호화폐와 이 블록체인 회사와 협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EY 한영 같은 경우, 이 언스텐영 같은 경우는 이 4세대 암호화폐 회계 플랫폼을 또한 출시하면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시까지 더 나아가 도지코인도 나오고 있죠. 조금씩 그 기관의 채택을 받은 코인들과 회계 법인들이 병렬적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고 그 회계 플랫폼 역시 암호화폐를 탑재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딜로이트 세계 최대 회계 법인으로 뽑힙니다. 국제 송금을 위해서 금융의 망을 바꾸기 위해서 과거부터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과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는 한 기술력을 받아들이면서 뱅킹 소프트웨어에 통합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이미 결과는 나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역시 과거의 딜로이트의 가치 교환의 미래, Exchanging Value라는 한 논문에서도 리플을 19번이나 언급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인용했던 이력이 있었죠. 리플은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 또 다른 암호화 기반 접근 방식이라고 하면서 XRP는 리플 솔루션, ODL 솔루션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00억 개의 XRP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프로토콜의 규칙은 더 이상 생성할 수 없다라는 것 딜로이트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랜잭션이 많아짐으로써 유틸리티가 커짐으로써 점점 소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희소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디플레이션 토큰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점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딜로이트에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KPMG 3정도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KPMG의 공식 문서에서도요. 리플을 국경 간 지불의 결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XRP를 인용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 유동성을 해치는 문제를 통해 40에서 70%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 리플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겠죠. 역시나 노스트로와 보스트로라고 하는 그 예치금 계좌를 없앨 수가 있고요.
빠른 처리 시간과 수수료 또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이미 과거부터 그들은 인정하고 인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61개의 일본 은행이 리플에서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점점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금융기관들이라든지 회계 법인, 전산망 업체들이 블록체인을 탑재하면서 결제하는 부분에서는 XRP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25년을 명시하면서 모든 일본은행이 XRP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측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죠? 과거에 SBI CEO 이 기타오 요시타카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일본의 모든 은행이 리플의 XRP를 사용하는 날이 2025년을 타임라인으로 잡아야 될 것이다라는 거. 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게 만들고 진심으로 투자하게 만들었는지 저는 하나의 찌라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2025년 일본 세계 박람회 또한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NFT, Non-Fungible 토큰을 이 XRP 레저 생태계에서 약 1000개 가까운 920개 정도의 NFT를 발행 준비하면서 이미 어나운스먼트를 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NFT 시장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 역시 피어시스트와 함께 사이드 체인까지 구현이 완료됐다. 더 나아가서 RLUSD가 이더리움 메인넷과 XRP 레저 생태계 위에 병렬적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디지털 생태계에 있어서 중심의 메인넷 그 중에 하나가 이 XRP 레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거부터 이런 기사 또한 있었죠. 일본의 은행 컨소시엄, 일본 은행끼리의 어느 정도 어소시에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구글 지원 리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초기부터 구글은 구글벤처스를 통해 리플에 막대한 양의 자금을 투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결제를 계획했다라는 거. 과거 2017년도부터 그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스케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일본 은행가 협회라고 불리는 일본 은행 컨소시엄의 공식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퍼즐을 좀 맞춰보고 갈까요? 이 일본 은행가 협회 이 사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SMBC, 미쯔이 스미토모뿐만 아니라 미조라든지 미쯔비시 은행들이 모두 줄비하게 나열되어 있으면서 이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Payment System in Japan, 이 Japanese Banker Association의 공식 문서를 보더라도 그들은 새로운 표준 마크업 언어로 이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새롭게 탑재할 준비를 과거서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거. 새로운 뱅크 오브 재팬의 네트워크가 바로 ISO 2002와 함께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사실 BIS의 공식 문서에서도 여기 Japan Bankers Association이 들어와 있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결제망들이 모두 질비하게 나열이 돼 있는데 블록체인 생태계 딱 하나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을 모든 국경 간 결제에서 탑재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에비던스 자료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한 번 더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뿐만 아니죠. 러시아에서도 프레젠테이션에서 XRP를 디플레이션 토큰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리플을 이 중앙은행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수면 위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여러 가지 러시아 중앙은행들의 공식 문서라든지 프레스들을 보면서 리플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이 블록체인을 탑재하면서 센트럴뱅크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기술 회사들이 조금씩 블록체인을 탑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XRP를 브릿지 통화로서 이미 인정하고 인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중앙은행들과 자금이체 기업들, 송금 회사들 모두 XRP 레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면 이미 결론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플 네트워크가 바로 그 ISO 2002 메시징 표준의 코어로서 RMG 그룹으로 중심적으로 들어갔다는 걸 보게 된다면 우리는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한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직까지 알트코인이 좀 저조한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9월에도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4분기를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석가들의 예측이라든지 예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한숨을 쉬고 시장을 떠나갈 때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이더리움의 경우 실현 가격 지지선을 꾸준하게 방어하면서 우린 여전히 강세 추세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폴리곤 마틱이 보이면서 고래 매도세가 있을 거야. 변동성은 앞으로도 좀 나올 수 있어. 너희들 폴리곤 위험할 수 있단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있지만요. 우리는 말보다는 액션, 행동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폴리곤 마틱이 POL로 티커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려왔었죠. 이 토큰 전환 지원 발표하면서 조만간 이 폴리곤 또한 반드시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슬 마틱에서 POL, 폴로 바뀌면서 스테이킹이라든지 가스 비용, 운영의 용이성, 네트워크 효율성을 증대하면서 슬슬 업그레이드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폴리곤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 폴리곤을 위한 스마트 계약이 역시나 이더리움의 레이어2 대장 섹터로서 이더리움 메인넷에 배포된 상태라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더리움과 폴리곤 역시나 우리가 꾸준하게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을 때 기사에서 계속 부정적인 거 뿌려댈 때 지금 조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감이 조성이 될 때 오히려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뉴욕 증시가 지금 현재 골디락스를 보여주고 있다. 골디락스가 뭐죠? 실업률도 적당히 낮고 물가도 적당히 안정되어 있는 경제 상태를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하거든요. 즉 다시 말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재미가 없죠. 호재도 크게 없고요. 악재도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의 탈을 쓴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쵸? 횡보장은 도대체 언제 끝나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여러모로 재미가 없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물량을 기관들은 모두 다 받아먹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미국 페드에서 소비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하면서 9월에는 50bp보다는 25bp 이하의 무게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네요. 저 또한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어느 순간 금리를 크게 내릴 때 오히려 우리가 위기를 감지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올해 3분기와 4분기는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 예열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9월 18일 우리나라 날짜로는 9월 19일이 되겠죠. 25bp 내릴 확률 70% 정도로 보여지고 있네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골디락스를 보여주면서 투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크립토컨트의 분석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이더리움이라든지 폴리곤, 플러스 알파 솔라나까지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은 파산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너무나 동의가 되는데요.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내년 1분기까지는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는 거. 하지만 금리를 좀 더 크게 내리게 됐을 때 이제 슬슬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많은 파산이 이를 수밖에 없는 시기 또한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 또한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XRP 나오면서 9월 1일자로 10억 개 풀린다. 에스크로 물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제 막 리플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런 기사 보고 아 뭐야? 리플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리플 왜 가격을 계속 덤핑시켜? 왜 10억 개를 푸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 투자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꾸준하게 매월 1일날 10억개씩 풀어왔고요. 가격의 변동성과는 큰 상관계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최근까지 항소 이슈로서 개인 투자자들을 또 한 번 흔들었고요. 이제 곧 리플이 벌금을 내는 시기 또한 다가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상황 이슈와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또 어떻게 끌어올릴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투심을 흔들리는 이런 기사에 속을 게 아니라요. 직접적으로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실렸고 그들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스위프트와 손을 잡고 있고 이미 금융의 우두머리 세력인 BIS의 논문에서도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이라든지 아까 언급드렸던 상호 운용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일본의 은행과 협회뿐만 아니라 리플 네트워크가 등재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꾸준하게 수량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플이 정말 원하는 대로라면 스위프트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요. 금융의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꾸면서 스위프트 2.0의 망에 중심 생태계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했던 비전이 아메리칸 뱅커의 베스트 프로파일에 첫 번째로 실려 있는지 이제 과거부터 연준이 준비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의 새로운 혁신, 리플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올라질 것입니다. 유틸리티의 최강자는 XRP라는 것 강조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9월달도 건강한 한 달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